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좋은 생각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오늘은 명리학을 전공하신 사회교육원 김혜련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방송국까지 어렵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하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에서 동양문화학과에서 명리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김혜련입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에리카 사회교육원과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명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수강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사회교육원과 지역사회복지관 해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시나요? 일주일에 1회 할 때도 있고 수업에 따라서 주 2회 수업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현재 교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을 쭉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제가 또 그 안에서 네, 교수님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우리 여러 선생님들에게 명리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는 그 명리에 대해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네. 학문적으로 정립시키고 학문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싶어서 그런 분야 쪽으로 제가 설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명리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지금 교수님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겼어요. 그 위상을 좀 높이고 명리학에 대한 위상을 좀 높이고 그거를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점이 아닌 뭐 이상한 쪽으로 생각 안 하고 이게 학문적으로 풀이가 되는 그런 거구나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바로 그거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교수님께 명리학 강의를 하고 계신다니까 명리학의 현주소를 좀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네. 네. 명리학은 사람의 운명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네. 수천 년 동안 동양 문화 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지를 뻗으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명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의 삶 그 자체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자리 문화로 지금 치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네. 미신 타파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체계적이지 않았던 한국의 명리가 미신으로 치부가 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한국의 명리가 탄압과 단속이 일어났는데 특히 일본인들에 의해서 조선 문화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때 당시 한국의 명리가 학문으로서의 논리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비적인 부분만 조사와 분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개한 문화로 평가절하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해방 이후의 사회적인 혼란기에 사람들이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복 행위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명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깊이를 잃게 되고 네. 점술과 미신으로 사회인식이 굳어져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됐죠. 네. 네. 그렇지만 1960년대와 이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꾸준한 명리학의 연구로 인해서 90년대 후반 드디어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체계적인 이론을 갖추게 되면서 타 학문과도 다양한 방향에서 협력과 접목이 이루어지면서 학문으로서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의 그 명리학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일제강점기 시대 그 창씨개명, 네. 네, 그 부분은 그러면 명리학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이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를 없앤다라는 의미로 창씨 개명이 이루어졌고 네.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명리 하나의 뿌리 속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탄압과 단속이 그 부분에서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 네, 부분을. 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외침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정말 570군데인가
그 정도의 외침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네, 저도 지금 전주의 시민 중에 딸로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한국 명리학이 바람직하게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현대 우리나라는 지금 인터넷 기술이 발달을 하고 첨단 정보 기술이 발달을 해서 명리도 인터넷 명리 시대로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활발한 활동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까지도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네. 명리에 좀 더 친숙하게 네.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명리는 젊은 세대까지 모두가 아우르는 그런 학문이 되었고, 명리라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현대 사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정신적인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신적인 도구라는 것은 현대 사회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과 사물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소통이 되는 초연결 사회인데, 네. 이런 사회일수록 소통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명리라는 그 도구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명리는 심리와 상담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 공간 활용은 우리 기성세대들보다는 지금 신세대,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 젊은 세대들을 이거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의 기능도 다 지금 저희가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신세대들은 하여튼 전철을 타고 보면 다 앉아가지고 핸드폰에 다 시선이 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되는데, 그럼 명리하면 뭘 네. 얘기하는 거죠? 명리. 사람의 운명을, 그러니까 명의 이치라고 해서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서 피흉축일이라고 해서 네. 흉함을 피하고 길함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아, 그래.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학문인가요? 네. 그러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의 운명은 네. 바꿔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운명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타고난 그 사주팔자라고 해서 8글자 속에서 네. 이 8글자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관계와 그다음에 대운과 세운이 들어옵니다. 네, 매년 들어오는 그 12글자 속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네. 그다음에 위험한 부분,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거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와 명리와의 관계는 어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그러면 사주팔자를 넣고서는 그 운명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럼 뭐 천간, 지지.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로 네. 이제 24 운행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60갑자를 만들어서. 네, 네. 그러면 사주와 명리와의 관계를 쉽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사주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네. 각각 4개의 기둥으로 보고 네. 이게 이제 사주라는 개념이 됩니다. 네, 네. 예, 이 사주가 그 사람의 곧 운이 되는 거죠. 그 운명을 논하고 연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지혜와 삶을 배우는 게 명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 사주에 연월일시잖아요. 그러면 연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내가 태어난
해를 연주라고 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초년기도 의미가 될 수 있고 네. 나의 조부모님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아. 더 나아가서 우리 집안의 가문, 집안 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국가 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월주는 또 뭘? 월주는 이제 청년기가 되고 음. 예, 나의 부모님, 네. 네, 그다음에 우리 가정, 음. 네,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환경 네. 예,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일주는요? 일주는 이제 나입니다. 나. 네. 본인. 네, 나를 나타내는 게 일주고 그다음에 이제 장년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 예, 그래서 나로서 비롯되는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의 기준이 일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시주는 시주. 시주는 나의 이제 노년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나의 이제 자식들을 얘기할 때도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나의 노년기와 자식.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의 사주에서 일주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시주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연주, 월주. 연주는 그렇게 그냥 크게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고조부, 뭐 옛 선조님들을 생각하는 거고, 월주가 부모님. 아, 일주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네. 일주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만 그 의미만 내포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겠죠. 예, 이 네 개의 기둥 속에 들어있는 8글자가 또 서로가 각자 또 상호 관계가 맺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시주를 자식 뭐 이렇게만 딱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 자식이 시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본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강의를 할 때 드리는 네. 말씀이지만 네. 이 8글자와 더불어 두 개 다 더 들어오는 12글자의 이 상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그럼 하나로 12글자는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12글자는 뭔가요?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네. 대운 한자 2개와 네. 그다음에 올해는 2022년은 이민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임인이라는 이 2글자. 어, 네, 이렇게 해서 12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천간과 지지. 네. 그 천간의 10개와 올해의 이민년의 그 이민 예. 해가지고 12글자가 합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우리 사주 팔자에 이제 8글자가 네. 지금 들어가잖아요. 4개의 기둥에 각각 2개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8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인의 그 2개, 임과 인. 예, 임이 천간이고 그다음에 인이 밑에 있는 인이 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2개가 또 들어오고 우리에게 10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대운이 있습니다. 네네. 대운 주기가 10년에 한 번씩 있는데 어. 그때 또 이렇게 2글자가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겠군요. 그 해에. 예, 예. 아, 그래서 종합적으로 막 이게 돌고 막 이러면서 서로 그냥 막 융합이 됐다가 막 네, 이렇게 네. 막 서로 치기도 하고 서로 그- 합하기도 하고 네, 서로 그런 도와주기도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고. 거군요. 네, 네. 복잡합니다. 네,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주 팔자를 보면 네. 이 작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네. 아주 작은 모습.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우리 인간 자체가 소우주, 작은 우주 네. 덩어리다라는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인 네, 거네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 내 몸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소중한 사람인지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네, 네. 네. 우리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상황들, 어떤 문제들 그 네. 중심에는 나라는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결국 중심은 나고 음.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또 움직이고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네. 그러면 교수님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
똑같은 사주를 가졌다 그래봐. 네. 근데 한 사람은 잘 살고 네. 한 사람은 정말 못 살아. 그건 왜 그런 거야? 똑같은 사주가 있다고 해도 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밑에 이제 지지 속에는 네. 지장간 또는 암장이라고 하는 그 천간의 성질을 또 내포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저는 그거를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산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잘 하는데 그걸 꺼내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필요할 때 이제 꺼내 쓰겠죠. 주머니 속에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지장간이라는 또 세 글자 또는 두 글자가 지지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용들이 매년 들어오는 것과 해서 또 달라짐이 또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지가 2시간 단위로 끊어지는데 그 2시간도 예를 들어서 뭐 인시하면은 축시에 가까운 인시가 있고 맞아요. 네, 묘시에 가까운 인시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작용들이 축의 성질을 받아서 인으로 넘어오는 거고 인의 성질을 받아서 묘로 넘어가는 거고 네. 묘의 성질을 받아서 진으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감에 있어서 여기 남은 기운의 어떤 사이즈, 네,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일 기, 그 뭐 봉기나 정기에 대한 그 부분들 그런 성질의 관계 속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학문이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삶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네, 정말 다양한. 네. 정말 제가 왜 지금 그런 질문을 했냐면 정말 사주가 우연하게 어떻게 알았는데 사주가 똑같아. 네. 근데 한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거야. 당당하게 잘 사는데 한 사람은 정말 그냥 그 꼴을 면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작용으로 지금 이럴까.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다 엄마 뱃속에서 응앙하고 세상 밖으로 나올 때는 다 진짜 천사 같은 마음으로 세상 밖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라나는 성장 과정의 그 환경이 그 아이를 좌우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사람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다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저도 임상을 통해서 네. 살펴봤더니 그게 이제 그렇게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말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교수님이 사주 이게 운명학, 사주 운명학인 줄은 지금 알았어요. 지금.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운데 그러면 정말 나의 운명은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도 그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네, 내가 만들어가는 거기도 하겠지만 타고난 게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어떻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네. 일단 타고남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운이 있잖아요. 네. 매년 그거는 바뀝니다. 네. 네. 그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연의 것과 융합을 잘 이루느냐에 따라서 네. 표출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그 기회가 왔을 때 네. 잡아야 되는데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내가 얼만큼 준비를 했을 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네.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내가 사주가 너무 나쁘다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아무리 나빠도 좋은 운은 한 번은 꼭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평생에 있어서. 네. 내 사주와 어떤 상호관계를 비추어 봤을 때. 그때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잡을 수 없겠죠. 그럼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대운의 흐름 속에서 네. 이상하게 마음이 끌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변화가 내 스스로가 사람은 느낌으로 하나요? 느낌이라는 막연함보다는 응. 사람은 굉장히 저는 이제 현명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하는 우리가 타고난 뇌 거의 뭐 5%, 뭐 5%를 채 사용하지 못한다고 아인슈타인이 뭐 가장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5%도 사용을 못하고 산다고 하는데 네네. 그만큼 현명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그거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왔음은 느낌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게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깨어 있고 조금 더 네. 노력하고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아이들한테 이것 좀 해봐 그러면 못해요라고 하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그건 너 그거 해봤어? 네 안에는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무한하게 많을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꺼내서 네가 써야 되는데 지금 네 안에 뭘 하나도 지금 꺼내지도 않고 왜 못한다고 그래? 이렇게는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었네요. 네, 정말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서 더 꺼내고 싶은 것들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걸 다 꺼내놓고 싶어요, 저도. 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내가 좋은 때가 느낌으로 알면 나는 이때 이런 거를 해야지 라는 마음의 준비, 그 마음의 준비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우리는 꿈을 꾼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뭐 어린 아이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50대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엄마에게 엄마는 꿈이 뭐야?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네. 엄마가 너무 당황했어요. 나는 지금 교수를 하고 있고 나는 내가 꿈이 뭐였지? 내가 이 나이에 꿈을 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의아함을 느꼈던 거죠. 네. 근데 아이는 너무 천진난만한 눈으로 엄마 왜 말을 못해? 엄마는 꿈이 뭐야? 나는 꿈이 뭐뭐뭐인데. 그래서 엄마가 그 여자분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꿈을 꿀 수 있어. 그래서 꿈을 꾼다라는 게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작은 거를 내가 꿈꾼다라는 거는 내가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네. 내가 뭐 내일은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하나를 더 공부를 해볼까? 내일은 내가 어떤 책을 더 읽어볼까? 아니면 내가 이제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져볼까? 이게 조금씩 확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보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 듣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이 더 펼쳐질까라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정답입니다. 네. 아직도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긍정의 힘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아마 이 늙음이라는 것도 천천히 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말 시청자 여러분 긍정의 힘이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저를 새롭게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도 돼서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교수님한테 미리 내가 이 이야기를 좀 물어볼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수님이 이 명리학이 그 사주하고의 그 운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구나라고를 정확하게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교수님하고 귀한 시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미모도 굉장히 아름다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해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교수님도 하시는 일에 밝은 큰 에너지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같이 나누시길 바라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같이 하시면서 그 김혜령 교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나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